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월요일 경제 언박싱은요. 오늘도 조원경 유니스트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네. 돈이 되는 선진국 질환, 돈이 안 되는 후진국 질환. 그래서 저는 돈 되는 질환과 돈이 안 되는 질환이 따로 있는 건가? 누구에게 돈이 되는지는 일단 들어봅시다. 그러니까요. 예. 제목을 딱 생각하니까 네. 현타가 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공무원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났던데 첫 번째는 기술이 시장을 이길 수가 없다. 그다음에 사실 저희 후진국 병들은 네. 정부나 국제기구가 많은 지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두 가지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돈 안 되는 후진국 병이라는 것은 그게 꼭 돈 안 된다는 거 얘기보다는 마켓이 그렇게 관심이 그렇지. 크지 않다는 얘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기술도 이게 자본이 많이 흐르는 곳으로 그쪽에서 이제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바이오 산업이기도 하면서 그런 얘기 잠깐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소주제를 제목을 보니까 네. 돈 되는 해피드럭과 돈 안 되는 말라리아 같은 후진국병 이게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네. 먼저 이 해피드럭 행복하게 해주는 약. 이게 우리 뭔가요? 행복하게 해주는 약. 사실 약을 남용하면은 예. 나중에 늙어서 예. 이제 내성이 생겨서 안 좋잖아요. 그럼 약은 안 먹는 게 제일 낫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고령화가 됨에 따라 가지고 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노화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해피드럭을 할 때 그 나이가 들면서 이제 세포가 죽어 나가는 게 있잖아요. 나이 들면 살이 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만이라는 부분이 비만.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3대 이제 저희가 해피드럭을 했을 때는 비만을 포함해서 네네. 탈모도 있고 이제 예, 발기부전 이렇게 세 가지 약을 일컬어서 해피드럭. 아니요, 그거부터 대사질환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해피드러그가 있는데 그게 3대 해피드러그가 아까 그 말한 세 가지예요. 그렇군요. 예, 그 중에서 예. 이제 발기부전이라든지 탈모는 한번 유행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은 2023년의 관점에서 비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만은 원래부터 1998년에 WHO에서 이미 이거 비만을 병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월드와이드 에피데믹, 그러니까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비만은 선진국의 문제가 아니고 후진국을 포함해서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질병이다. 근데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서 이제 비만을 얘기하는 거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비만을 얘기를 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한번 다루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 비만, 당뇨 이게 이제 전 세계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도 바꿔놨다라는 예. 이야기는 들어봤어요. 어느 정도인 걸까요? 혹시 그 삼성전자가 네. 예. 그 세계 시총만 합니다. 네. 시총 10위에 들어간 해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람들은 이제 삼성전자 요새 주가가 부진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시가총액이 세계 10위까지 했어?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네, 2017년 4월에 17년. 삼성전자가 2,861억 달러로 시총 10위에 잠시 들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애플이 3월 말 기준인데요. 7,537억 달러였어요. 그러고 보면 한 3배 정도밖에 안 됐죠. 네. 정도는 아니고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는 정말 너무나도 애플은 3조 달러 갔다가 그러니까요.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그거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고. 근데 이 당시에 톱 원은 그 제약회사에서 톱 원은 존슨앤존슨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라는 게 있지만 그거는
제약회사라고 보기보다는 그 헬스케어, 헬스케어니까. 민간 보험 이런 쪽이기 때문에 예. 그 관련되는 산업이긴 하지만 그 존슨앤존슨이 오랫동안 네. 시가총액 1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때 미국 제약사 중에서 네. 한 10위 정도, 한 9에서 10위 정도 한 회사가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였어요. 유명한 회사죠. 예. 근데 존슨앤존슨이 1등이고 여기는 한 그 당시 이게 한 9위, 뭐 8, 9위, 뭐 10위 이렇게 네. 정도 되는 왔다 갔다 하는 회사였는데 삼성전자보다 한 시총이 그 당시에 한 4분의 1밖에 안 됐어요. 이 회사가 2021년까지 삼성전자 시총을 못 따라갔다가? 못 따라갔어요. 2022년 이제 2022년에 이제 훨씬 넘었고요. 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삼성전자가 이 일라일리의 시총의 한 60%밖에 안 돼요. 아, 바뀌었군요, 입장이.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 그 배경에 당뇨와 비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제약바이오에서 1등은 존슨앤존슨, 2등은 노브노 디스크라는 회사가 노보노 있어요. 디스크. 네, 덴마크의 노브노. 최근에 그 유명해졌죠. 예. 그 유명한. 근데 이제 노보노 디스크가 사실은 일라이 릴리보다 사실 시총이 더 높았던 거예요. 저희가 노보노 디스크가 루비통을 제쳤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 비만과 당뇨에서는 노보노 디스크가 원래 1등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일라이 릴리가 급격하게 추격을 하고 있고 그 상품이 유명한 마운자로? 뭐, 예, 마운자로입니다. 예, 그 유명한 약이죠. 예. 그래서 마운자로로 하는 거하고 이제 이쪽에는 삭센다하고 노브노 디스크는 삭센다하고 위고비 이 두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비만과 당뇨 이게 뭐 정말 세계적인 질병이고 우리나라도 선진국병이잖아요. 사실 당뇨병하고 비만이라는 거는 네. 특히 예. 이 개발 상황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뭐 노보노디스크가 이게 사실 이 비만 이것 때문에 이제 유명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비만하면은 왜 비만할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리고 비만의 정의부터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비만은 보통 BMI라 해가지고 우리 그 몸무게를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아, 저 그거 결과 나올 때마다 제가 아주 근데 이제 자괴감 느낍니다. 우리는 저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은 오버웨이트, 과체중으로 나와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BMI가 통상적으로 30이 넘으면은 네. 그 세계적인 지표예요. 그때 비만이라고 하는 거고. 한국의 경우에는 좀 박해요. 이걸 보통 어떤 병원에서 이제 25 이하인 것. 그러니까 우리는 웬만큼 날씬하지 않고서는 그걸 통과하기가 다 어렵네요. 통과하기 어려워요. 다 비만이 오버웨이트. 예, 아마 저기 위양이 좀 되긴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성앵크님은 아마 통과하실 건데 이거는 대부분은 저는, 날씬하게 예. 보이는 여성분들조차도 그냥 비만으로? 오버웨이트. 비만은 아닌데 네. 과체중이다. 예, 그렇게 이제 되죠. 예. 근데 비만의 원인은 저희가 보면은 한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예. 그 첫째는 유전적인 것.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과식을 하는 거죠. 과식.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은 당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영양분을 골고루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국은 뭔가 하면 정크푸드나 이런 데 많이 먹어서 예. 결국은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비만을 불평등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도 해요. 예. 그리고 그렇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운동 부족. 우리가 자식 문화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전적인 것에 대한 영향력은 크게 이제 미국의 학자들이 한 20%대부터 이제 많게는 70에서 80%까지를 봅니다. 그래서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분명하지 않고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 몸속에 비만 유전자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 몸속에 한 400여 개의 비만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센 유전자가 FTO라고 체내의 어떤 체지방을 그 누적시키는 유전자인데요. 예. 이게 어떻게 인류에게 왔는지 아세요? 이걸 알면은 왜 우리가 비만 때문에 고통을 받는가를 알 아니 수가 유전자 있어요. 속에 있다는 거는 어쨌건 결과론적으로 유전자에 있으니까 고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도 연비가 좋아서 그러니까 날씬하고 어떤 사람 물만 먹어도 네. 살이 찌잖아요. 제가 그래요. 그렇지만은 네. 저희가 이제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네. 이게 어차피 현생 인류의 DNA에 있다. 그럼 현생 인류의 조상은 보통 호모사피엔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의 DNA가 한 98%가 돼 있고요. 이 비만 유전자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와 관계됩니다. 2% 미만이죠. 그래서 유럽은 한 1.7%, 아시아인은 1.8%, 좀 높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저쪽 북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있는 데는 0.5, 섭사하라 쪽에는 없어요. 그래요. 예, 그쪽에는 날씬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탈모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탈모나 비만이나 이 유전자는 네안데르탈인에서 왔다. 근데 왜 네안데르탈인이 이 우리의 이게 비만 유전자를 남겼느냐? 예,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몸집이 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이제 종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종족들이 이제 덩치가 크고 그리고 이제 폭식을 하고 어떨 때는 기아에 허덕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먹을 게 채집과 사냥이었거든요. 많이 먹어줘야 되나요? 그러니까는 많이 먹어두고 없을 그거를 때는 체지방에 그렇죠. 쌓아두고. 쌓아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곰이 동면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곰이 동면하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 몸이 그렇게 운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많이 먹은 것을 그 안에서 저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우리는 비만할 수밖에 많이 먹으면은 비만할 수밖에 없도록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받았다. 우리는 채집과 그 사냥을 중시하는 네안데르탈인의 DNA 갖고 있어서. 그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운동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근데 이게 현대에 와서는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네안데르탈인의 어떤 그 인간의 몸을 만들었는 게 결국은 비만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당뇨라는 것 이런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주범이고요. 이걸 연구해서 202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분이 스웨덴 과학자 스반테 페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비만 연구에서 이제 했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저희 몸속에 이제 당뇨와 관련된 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이 GLP-1 이게 뭔가 하면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글루카곤이. 그러니까 인슐린이 있고 글루카곤이라는 게 있어요. 예. 우리 호르몬에. 예. 그러면은 이제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면은 이게 당뇨에 안 걸려요. 근데 인슐린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예. 이게 제1형 당뇨병이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인슐린이 잘 분비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제2형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뭔가 하면은 이 당뇨병들이 과 관계되는 약품을 출시했는데 네. 일라이 릴리하고 네. 그 위고비가 죄송합니다. 노브노디스크가. 근데 이 약들이 결국은 뭔가 하면은 오프라벨이라고 해가지고 이 목적은 원래 당뇨병이야. 근데 이게 그런데 무슨 이게 얘기인지 알았어요. 비만에도 치료도 해도 돼. 그런 당뇨 게 치료제를 이제 만들다가 비만 치료제가 만들어진 거군요. 그렇죠. 어프라벨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목적하는 거 말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결국은 뭔가 하면 저희가 당뇨병이라는 것도 많이 먹어서 또 이렇게 앉아 있어서 예.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저희 쪽에서도 이제 이걸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시약처에서 식품의죠. 허가해 줬어요. 네네. 근데 저희 쪽에서는 이게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먼저 이제 저희가 노보노디스크 쪽을 보면은 삭센다라는 게 있었어요. 예. 네, 이거는 주사제인데요. 이게 매일 맞아야 돼요. 매일매일. 네, 매일매일. 근데 사실 힘드네요. 매일매일 하는 것이 주사 맞는 게 힘든 일이죠.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4번 하는 세트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맞으면은 훨씬 간편하죠. 간편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당뇨병이라는 거에서 관심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실상은 이제 이거를 비만 치료제로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릴리 같은 경우에 마흔자로가 있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그리고 또 릴리가 왜 이렇게 주가가 올랐느냐? 이제 사실 릴리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당뇨병이든 비만이든 이런 어떤 약을 만들었을 때 이 히트 치는 것이 어마어마해요. 영화로 보면은 블록바스터급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작년에 존슨앤존슨의 스텔라라예요. 그럼 얼마 정도 팔린지 아세요? 무슨 얘기? 예, 이게 자가 면역 치료제입니다. 예, 근데 이제 12조 5천억 정도 팔렸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마흔자로 같은 경우에 4억 8천만 달러, 6,110억 정도가 팔린 거예요. 당뇨 예, 요 당뇨 한 치료제로. 마흔자로라는 제품 한 개 가지고. 일라이릴리가 그 반도체보다 훨씬 세네. 당뇨 치료제가. 그럼요. 수익이. 이제 저번에도 저희가 잭바이오 산업이 시장이 더 크다고 그렇다 얘기를 보니까. 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한번 히트 치면은 어마어마하게 가기 때문에 그래. 결국은 이제 이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그리고 이제 일라이 릴리가 요번에 이제 이제 이런 당뇨학회에서 새로운 유형의 그 후보 물질을 발표했고요. 그걸 통해서 당뇨 비만 치료에 서가지고 노브노 디스크를 넘어갈 것이다. 이런 관점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른 것입니다. 그 사실은 위고비 같은 경우도 이제 일론 머스크 덕에 더 많이 광고를 많이 유명해진 해줬지. 거잖아요. 네. 사실은. 네. 근데 뭐 아까 뭐 엄청난 매출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은 저희가 개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아까 한 달 세트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어느 정도 비용이라고 그 들으면 정도 될까요? 뭐 이게 한 1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 달에. 위고비가요? 예, 위고비가. 4개.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일라이 릴리보다는 위고비가 그러니까 노브노 디스크가 더 유명했기 아니 때문에 그럼 4개 한 달 일주일에 하나 맞는 거니까 45만 원. 한 개에 땅 45만 원. 45만 원인데 네. 180만 원이니까. 네, 180만 원. 이거를 한 뭐 오래 맞아야 돼요. 예. 한 달 맞고 끝나는 건 그런 게 또 아니에요. 아니니까. 예, 뭐 이게 어떤 게는 68주 뭐 이런 것도 있고 금액이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네요. 그 곱하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희 이제 노브노 디스크가 이제 2021년 6월에 그 위고비를 출시했거든요. 네. 이제 이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삭센다의 효과를 편리하게 그러니까 매일 하는 매일매일 것보다는 그렇지. 한 달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더 일주일에 한 좋았고 번이죠. 예, 위고비가 이렇게 뭐 엄청난 히트를 치고 그 과정에서 작년 10월 달쯤에 아마 그 일론 머스크가 네. SNS에서 예, 그 전에 SNS에서 아마 이제 통통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뭐 수영하는 그 해변의 장면 그거 있었는데 이제 이 지금 나오네요. 그리고 위고비. 이거 선전 잘하시네. 단식과 위고비. 위고비. 엄청난 왜냐하면 이게 근데 좀 뭔가 하면은 좀 안 좋은 게 저희가 사실은 음식을 먹는 맛에서 살잖아요. 먹는 그렇죠. 즐거움 네.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욕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식욕을 없애는 거죠. 아니 근데 예.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저 생각보다 저는 많이 안 먹거든요. 근데 살이 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것도 해당됩니다. 그래요? 예, 약물의 어떤 참.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제 당뇨병에 있는 사람들하고 당뇨병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제 이 약을 투여했을 때의 체중 감량 효과는 좀 다르기는 해요. 네. 근데 그렇지만은 이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 그래서 약물에 의존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과연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없애는 그런 쪽으로 이제 또 더 좋은 약물이 후보 물질로 되어서 개발되고 있고요. 예, 이런 위고비의 성공을 보고 이제 세계 각국들이 제약사들이 비만 시장에 그렇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그렇겠네요. 됐고요. 그렇죠. 이제 이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한미약품이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대원제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관심이 있고요. 개발을 그리고 하겠네요. 예, 한번 개발 쪽. 이렇게 분사하는 부분들이 네. 아까 일주일 얘기했잖아요. 네. 네. 한 달에 한 번 분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저희 코스닥에 있어요. 그래요? 펩토론이라고. 한 번만 맞으면 한 달에 한 번만. 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이릴리가 펩토론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데 그러네요.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최근에는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게 의학적인 측면이 아니고 이제 경제적인 측면, 이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가 이제 그 얘기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건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서두에 돈 되는 이거는 이 비싸요 이렇게 예? 네. 한 사이클에 이제 180만 원 받는데 이건 그래서 이제 품절이 나요. 그런데 그래서 선진국에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나라가 사용을 하니까 이 부분에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방금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말라리아 같은 뭐 후진국, 콜레라라든가 이런 것들도 치료가 계속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투입하고 신약을 개발해도 그 사용처가 후진국이고 빈곤한 층이기 때문에 돈이 안 되니까 주식시장에서 외면당할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주식시장에서 외면받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생산을 그만둔 콜레라 회사도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개발협력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사실은 국제통이시잖아요. 국제금융이나 이런 국제관계되는 일들을 거의 했고요. 네. 그래서 개발협력이나 금융협력하면은 이골이 날 만큼 이제 개발협력 알아. 그런데 이제 저희가 2000년에 들으면서 유엔이 딱 선언한 게 있잖아요. 새천년 개발 목표. 그 새천년 개발 목표를 우리가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고울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학교 교육을 받아야 된다. 뭐 근데 대부분은 이제 절대적 빈곤이라든지 그렇죠. 기아에서 벗어나게 하고 네. 말라리아 퇴치, 에이즈 뭐 이런 얘기들이 주된 거거든요. 근데 말라리아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프리카의 모기장을 이제 원조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원조를 해주면서 이제 봤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아까 현타가 오고 뭐 그러는 부분들은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말라리아로 이제 사망한 사람들이 2배로 증가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게 2021년 기준 전 세계 말라리아 환자의 약 95%가 이게 사망자가 이제 96%가 어린아이였고요. 네. 이제 그 환자 약 95%도 어린아이였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네. 이게 참 수글프잖아요. 어린 애들이 그렇게 말라리아에서 죽어 나간다는 게. 예. 비만약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연도별 말라리아 이제 환자를 보면은 저희 나라도 이렇게 왜냐면 모기가 극성이다든지 뭐 이게 왜냐하면 이게 백신을 개발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것들은 바이러스에 의한 건데 이거는 모기의 유충이라든지 이렇게 전염 경로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지만은 백신을 배기에서도 개발했고 그렇지만 이게 뭐 효과라든지 어떤 보급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게 5% 정도 성장하는 시장이기는 한데요. 말라리아 관련해서 이제 이게 대부분이 유니세프라든지 WHO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그 원조 자금이라든지 네. 이런 쪽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말라리아 관련돼서 실제적으로 마켓이 작동하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정부의 어떤 ODA라든지 아니면 민간의 어떤 PDA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이런 쪽으로 해서 원조적인 측면에서 말라리아를 접근을 하니까 이거 원래 돈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많이 이게 들어오지 않는 거고요. 콜레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아까 저희가 그 비만 같은 경우에는요 2022년에 3조에서 2030년에 70조 원으로 이제 그러면 한 8년간에 23배고 매년 한 300%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복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단년으로 보면은 이제 한 300% 성장하는 건데 이제 그런 측면인데 이쪽은 아직도 2028년에는 22억
9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2022년에서 2028년간은 연평균 한 4.9%로 이제 추정됩니다. 그래서 비만과 말라리아는 이제 그 성장률이라든지 사이즈에서 이제 그 엄청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게 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유바이오로직스라고 코스닥에 상장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요 회사하고 인도 회사가 이제 인도의 산타바이오 이 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 회사가 샹콜이라는 백신을 공급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쪽에서 작년 연말에 이거 돈 안 돼. 그래서 이제 연말 생산을 중단을 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유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유니세프하고 이거 백신 공급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쪽에서 이제 독점하게 됐는데 공급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물 먼저 물 드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비교가 안 된다는 거를 비교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너무 좀 약간 뭐 처절하다나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실 돈이 안 되니까 연구 안 하고 공급 안 되니까 뭐 약품이 좀 그쵸? 구하기가 힘들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죠? 그래서 악순환이 번지고 있어서 저 역시 이제 좀 썩을 뻔 생각이 좀 들죠. 그거는 지금 국제기구에서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좀 재정 지원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지금도 뭐 드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 저희가 우리도 나 위고비 맞고 싶어. 그다음에 뭐 마흔자는 언제 오는 거야.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겠죠. 또 일본에서는 이미 위고비가 일본에는 들어갔어요? 들어갔나요?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왜 여기서 자존심 소외되었지?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들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이 비용이 많이 드는 약품줄 이런 약품들은 이제 부자들이 사용하고 부자 나라가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거의 가장 최고봉은 저는 노화 연구라고 봐요. 저도 노화. 노화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들고 또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비만이나 당뇨를 치료하는 고급 제품을 쓰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어떻게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자, 노화라는 것은 원래는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독소를 맞는다든지 뭐 필러를 맞는다든지 신시랑이 뭐 불로장생 네, 불로장생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노화에서 가장 큰 시장은 비만도 비교가 안 되는 시장이 있죠. 치매 시장. 알츠하이머 시장. 그렇군요. 그렇죠. 그 시장은 한 290조? 되게 큰 시장이에요. 근데 이 시장을 제가 오늘 말하는 노화에서 꼭 말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노화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정의를 이 아무래도 회복 탄력성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결국 우리 세포가 죽어가는 것이잖아요. 노화된다는 것이. 네. 그리고 치매라는 것도 이제 독성 그 단백질이 쌓여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치매라는 인지 능력이 이제 굉장히 저하되는 거죠. 알츠하이머가 치매 한 60% 정도 가까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뭐 물론 알코올성 치매도 있고 심혈관 관련돼 있는 그런 치매도 있고 노인성 치매도 있고 파킨슨에서 나오는 치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치매가 있는데 사실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유전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팔자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의 운명이 있는 거죠. 유전자에 의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그것도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유전자를 어떻게 연구를 해가지고. 유전적으로 해결한다. 왜냐하면 2020년에 MIT에서 나왔는 하이퍼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신이라는 그게 기술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저희가 다음번 시간쯤에 할 건데 우리가 약을 먹고 두통 있을 때 이제 약을 먹잖아요. 두통 있으면은 약을 먹고 그럴 때 이 사람은 똑같은 병인데도 요 개보린이 잘 듣고 아스핀이 잘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폐병이라도 폐암이라고 했을 때 폐암에 듣는 약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이퍼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신이라는 것이 맞추면. 요러요러한 진단 마크를 보여주는 사람일 경우에는 이 사람한테 이런 맞춤형으로 치료제를 쓰고. 요런 약을 한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정밀의학의 그렇죠. 방향입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노화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정밀의학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유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좀 봐야 될 게 각자의 에이징 클락이라는 것, 노화 시기라는 걸 봐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은 사람마다 노화가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노화가 빨리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운동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가속 노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학대해서.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계에서 환경과 우리 유전자 간의 어떤 관계가 원활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저희가 노화를 살펴보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생겼다 해서 후생 또는 후성이라 해가지고 후생 유전자 지형.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 노화와 관련돼서 중요한 거예요. 네네. 그냥 환경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몸을 혹사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늙죠. 늙죠.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젊었을 때 원기 활성한 부분들을 혹사하지 않고 이거를 길게 늘어뜨리느냐 아니면 엔타이 에이징 항노화로 하느냐. 그러니까 그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항노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노화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항노화 치료제라는 것이 주목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23년 6억 8천만 달러에서 2031년에 24억 7천만 달러로 이제 성장할 전망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아까 대사 질환이 중요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대사 노화가 가장 큰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이게 사이즈가 지금 현재에서는 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그 리포밍이라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 리포밍이란 뭔가 하면 우리 세포가 되게 늙잖아요. 빨리. 그러면은 그걸 리폼하는 거예요? 이걸 리폼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재생하는 새로운 거죠. 사람을 거듭나네. 그러니까 50살 된 피부를 네. 50살 되는 사람들 피부를 네. 20대로 뭐 그런 거 지금 뭐 어떤 공상과학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장기 같은 것들을 어디서 본 듯한 뭐, 장면이에요. 영화에서. 예, 새로 만들어서 끼운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리셋하는 거죠. 다시.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 있는 것이 리포밍인데 이 기술이 사실은 아직은 어렵다는 거죠. 꿈 같은 얘기지만 이제 많은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고요. 그 2022년 기준 이게 항노화 시장에서는 글로벌 시장의 약 33%가 미국이 차지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주도로 항노화 치료제가 이제 발전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미국에 있는 돈 냄새 잘 맞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CM들도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빅테크들이 지금 쌓여있는 돈으로 다음 차기 산업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쵸. 제일 유명한 게 헬스케어비고 노화 방지예요, 사실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그 빅테크 기업들이 의외로 헬스케어 그 산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다는 걸 알 이미 거예요. 냄새 맡았어. 다음번 빅히트를 여기다. 실 거는 여기다.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유일하게 별로 아랑곳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와중에 아까 있어요. 위고비의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예. 그 산업을 그렇죠. 왜냐하면 테슬라 일론 기업, 머스크가 사실은 뭐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개팍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무질서한 가운데도 그냥 질서정연한 사람이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말한 게 시간은 안 맞았지만 자율주행도 안 맞고 언젠가는 그 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거죠.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봤거든요. 그 부분은 리포밍이 아니라 테라포밍을 하고 있잖아요. 우주의 테라포밍. 예, 그렇게 이제 뭔가 하면 인류를 위해서 테라포밍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화성으로 우리 그 뭐 인류의 그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인류를 그쪽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이 사람은 인간의 사고가 이제 말하자면은 굳어버린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왜냐하면 나이 들면가지고 그 사람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노화죠. 예, 안 되는데 그냥 그걸 오래 살면은 혁신이 일어나고 생각이 굳어있는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살면은 이 사회가
진전이 안 된다. 어머나.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말이잖아요. 이유로. 예,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보면 현명한 얘기였죠. 예, 그런 노화를 방지하는 건 필요 없다. 방지하는 필요 없다. 아무리 시장이 커도. 사실 철학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그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재단 만들어서 네. 자기 네네. 부인하고 해가 재단 만들었잖아요.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요. 그런 재단 만들어서 이렇게 자선행위하는 것도 헛짓거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뭐 효과도 없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느냐. 물론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은 제프 베이조스다. 베이조스. 예, 제프 베이조스가 알토스 랩스라는데 그 투자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의 유리 밀러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이런 쪽에 관심 있는 게 마크 주커버그도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베이조스는 오랫동안 이제 불로장생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마무리를. 사실은 뭐 지한테 테라마이신이라는 뭐 이런 약을 투여해가지고 노화를 방지하는 거를 효과를 얼마만큼 측정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당뇨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이런 것도 노화하고 되게 관련이 있고 우리 비만이 되면 우리 몸에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노화 방지 같은 약품들도 사실상으로는 비만이라든지 탄수화물 배출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다 연결이 되는.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일라이 릴리가 노화 시장에도 되게 네. 많이 관여를 해요. 근데 뭐 아까 치매나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노화 관련된 약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그 후생 그 유전학적 그 랜드스케이프 지형을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사실 태초의 네안데르탈인의 저주 때문에 네. 우리가 좀 불편하게 설계되어 있는데 그 설계되어 있는 것들을 삶의 방식을 가속 노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그죠? 그리고 약도 적당하게 먹읍시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얘기 다음 시간에 또 좀 예, 해주세요. 하고 다음 시간에 뭐 유전자 관련해 가지고 더욱더 얘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 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